앞부분에서 이름을 아직 알 수 없는 그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좀 자세하게 번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북한 핵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번 제목을 북핵 위기 2.0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제가 원래 그 북핵 위기 1.0을 뭐 북핵 위기가 수십 년 된 것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2017년에 그 북핵 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됐었죠. 그런데 그 북핵 위기가 갑자기 2018년 그 봄에 2월 그 무렵이죠.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 그리고 남북 간의 그 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의 그 간부들이 뭐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만날 용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 한 뭐 봄부터 그리고 지금 금년 12월 무렵까지 그냥 뭐 평화가 오는지 또는 뭐 북한이 핵을 없앨 것이라는 그런 그 허망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뭐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핵 위기 1.0이 끝나고 그리고 저는 뭐 그것을 가짜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짜 평화가 이제 시작이 됐죠. 특히 이제 2018년 6월 12일 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 가짜 평화가 쭉 지속되다가 2019년 1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군사력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무렵까지 그래서 뭐 한 1년 반 정도 가짜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언제 핵을 포기를 합니까? 그래서 다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 숨기지 않고 다시 나오는 바로 이 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핵 위기 2.0이 이제 시작되는데 2.0은 북핵 위기 1.0 만약 예를 들어서 2017년을 1.0이라고 한다면은 북핵 위기 2.0은 다음번에 가짜 평화가 오지 않고 이제 종결이 돼야 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쟁 직전 단계의 그 위기 상황을 연구를 하는데 위기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한쪽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핵 위기 1.0은 우습게 그냥 엉성한 기간이 한 1년 반 지속이 된 것이죠. 근데 북핵 위기 2.0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전쟁으로 가든가 한쪽이 양보하든가 해서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12월 7일 날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는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을 했습니다. 12월 7일을 미국의 일부 평론가들은 바로 진주만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주만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것이죠. 하와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를 얻어맞은 날이 12월 7일인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건드릴 수 있는 핵무기 발사 실험장에서 엔진 실험을 하였다. 그래서 또 다른 12월 7일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그 폭스뉴스에 해설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그랬고 12월 13일 날 또 밤에 또 이제 북한이 7분 동안 그 뭐 엔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국방과학원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 담화가 나온 것은 12월 14일입니다. 이 담화가 나온 후 북한군 서열 2위이자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박정천 총참모장도 담화를 내서 첨예한 대결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경고했다. 참 미국한테 북한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때와 달리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번에 아주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보다는 그 측근들 또는 관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린지 그레함이라고 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트럼프랑 아주 친한 사람이죠.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로 되돌아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짓밟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북한이 실험하면 이제 에브리띵 모든 것이 끝난다. 이제 윈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져야 된다. 근데 원래 윈윈은 없어요. 윈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북한이 이제 실험한 이유를 미국 폭스뉴스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북한의 그 박정천 총참모장이 한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The development of another strategic weapon of the DPRK for definitely and reliably restraining and overpowering the nuclear threat of the United States. 지금 북한은 미국이 핵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핵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위협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구사 위협입니다. 미국의 위협을 영원히 억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수순의 실험을 하는 거죠. 미국 도시를 맞출 수 있는 핵을 북한이 확실하게 가지는 날 이제 북한은 미국한테 이제 배짱을 튀길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었죠.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을 48시간을 줄 테니까 도망가라 했을 때 덤벼 그랬습니다. 근데 후세인의 계산법은 너희가 우리 애들을 100만 명 죽이겠지. 그동안에 우리는 너희 애들을 1만 명 죽일 수 있어. 그러면 너는 그때는 끝이야. 나는 100만 명 죽어도 참을 수 있거든. 바로 그것이 디터런스입니다. 디터런스는 심리학인 겁니다. 미국의 도시 하나를 북한이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때 미국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이제 내일 모레로 온 건데 그거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막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지금 붙어 있는 것이죠. 미국도 지금 북한이 두 번째 그 엔진 실험을 한 12월 13일 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이 1987년에 맺었던 것을 지난 여름 8월 2일 날 탈퇴해버렸죠. 탈퇴하자마자 거의 보름도 안 돼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 요번에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한 뭐 500km 이상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아시아에 갖다 놓겠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북한의 위협도 대비하고 중국의 위협도 대비하는 미국도 이제 이런 핵 미사일 실험으로 맞서고 있죠. 오늘 그 워싱턴 타임스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 그러니까 오늘 촬영하는 날하고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일인데 거기에 기 타일러라는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The stage is set for a return to U.S. North Korea brinkmanship. brinkmanship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그 뭐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 그런 그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평양하고 미국 사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다시 그 아주 절박한 위기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세팅이 다 끝났다. 그 두 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무대의 세팅이 완성되었다. 제가 그래서 2.0이라고 이름 붙인 거가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 첫 번째 위기가 국제정치의 그 위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뭐 이상한 그런 그 가짜 평화 시기로 한 1년 반 이제 시간이 지연됐죠. 그 미국의 그 한 그 관리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실패한 것이 그 위기를 계속 그냥 몰아가지 않고 갑자기 평화 무드로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한테 뭐 이렇게 결코 기분 유쾌한 뉴스는 아닌 것은 미국의 이제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큐바 미사일 사건을 분석해가지고 그 Essence of Decision 결정의 본질 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책이 그 이 사람의 뭐 출세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분을 그 아주 그 유명한 국제정치학자로 만들어준 책입니다. 큐바 위기 사건 때 미국이 어떻게 그 정책을 만드느냐 하는 그 과정을 연구한 책인데 이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은 큐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가 이제 성공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정책 결정을 하는 여러 가지 그 관료 제도죠. 뭐 미국 해군, 육군, 공군, 국방부, 외무부, 국무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우연히 나온 결과인데 그것이 이제 성공으로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주장이 치고받다가 나온 결과인데
그게 성공을 했다라는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학자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전쟁으로 빠져들 것이냐에 관한 Destined for War, 그러니까 이 투키디데스 설명 보면은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힘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대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났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의 힘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해갖고 전쟁이 나면은 바로 그게 투키디데스의 트랩에 빠지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된 책을 최근에 쓴 적이 있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앨리슨 책으로 또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책은 2001년에 9.11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됐은 책인데 책 제목이 핵테러리즘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핵테러리즘인데 저 책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테러리스트들이 등어리에다가 핵폭탄 들고 와서 터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해갖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소련이 망하면서 핵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핵무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할 때 잃어버린 핵폭탄이 혹시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들고 와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가장 두려운 위협이고 두 번째는 파키스탄이 핵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이 회교 국가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핵을 주었을지 모르지 않겠느냐. 그게 두 번째로 위험한 그 핵폭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돈이 없어서 핵을 팔아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팔아먹었을런지도 모르는 핵폭탄. 그것이 테러리스트 수중에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도처에 그 원조로들이 있는데 그 원조로에서 그 나온 그 찌꺼기들 가지고서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그 핵 원자로 거기서 나온 폐기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테러리스트 수중에 핵폭탄이 들어가 있지 모른다.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네 개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세 번째가 북한 겁니다. 북한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핵폭탄을 테러리스트한테 팔아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참 뭐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책인데 이런 책을 쓴 그레엄 T.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12월 12일입니다. 일본 아카데미아가 동경에서 주최한 학술 행사에서 최근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상이 제2차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합리적인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학문이 그렇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주판을 다 튀어보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무부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군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해군은 이렇게. 그것이 막 치고받고 하다가 대충 이거로 합시다 했는데 그래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참 지금 정부 들어서 뭐 다른 건 다 잘못했어도 평화 하나는 확실하게 지켰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은 앨리슨 교수는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그리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잇따라 하던 2017년 11월 이전의 상태로 복귀할 경우 복귀할지 모른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대 파괴 등 군사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렇죠. 김정은이 앞으로 수준의 모종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정세가 매우 위험스럽게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앨리슨 교수는 1950년대 한국전쟁 때와는 달리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도 전쟁 회피를 위해 지금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학자는 중국도 너 지금 조심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전쟁 나면 너 좋냐? 너 그러니까 북한 핵을 너도 막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제 텔레비 폭스뉴스를 보면서 그 이제 화면을 캡처해 둔 것인데 저분이 잭 킨이라는 미국의 육군 대장입니다. 한때 국방장관 설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해설하는 그 장면인데 저 자막은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근데 미국이 뭐를 양보하라는 얘기인지 지금 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가져오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미국한테.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12월 31일까지 그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같은 날 이게 폭스뉴스인데 스페셜 리포트로 나오는 겁니다. 아예 미국의 협상가들은 북한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라는 뉴스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U.S. refuses to make concessions to North Korea. 미국의 그 핵 협상가들은 북한의 이 협박에 양보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앞에 제키니 대장은 양보하지 않으면은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그 문장이 나왔는데, 그 자막에 나왔는데 뭐 가는 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아까 유난히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12월 3일 날 한번 얘기했고, 그리고 8일 날 북한이 이제 미사일 엔진 시험했을 때 잠깐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는 북한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다른 많은 곳들을 긴밀히 지켜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우리는 다른 나라 다 보고 있듯이 북한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조용하고 신중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뭐 그냥 쭉 뭐 이렇게 살펴보는 편인데, 12월 7일 북한이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트윗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뭐 무지막지하게 북한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을 올려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트윗에 올리지 않았다. 트럼프는 트윗을 너무 많이 한다고 시비 걸리는 대통령인데 너무 안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건 특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12월 16일 날 아주 말을 또박또박 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 지금 일을 할 때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도록 하자.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고 당신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쫓아가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연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와 있으니까 불러. 그러면은 내가 만나자고 약속해. 그러면은 당장 판문점으로 달려갈게요. 예. 근데 북한이 연락을 안 했고, 이 사람이 이제 16일 날 그 얘기를 했는데 17일 오후에 이제 출국을 했죠. 지금 북한이 비건 특사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비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제 이 사람이 아직 차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관으로 이제 지명은 됐는데 그냥 지금은 북한 핵 문제 특사로 돼 있는데 상당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뭐 애들 말로 끝발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뭐로 봐야 될까? 얘기하자고 좋은 것으로 봐야 될까? 저는 얘기하자고 좋은 것이 아니라 최후 통첩 비슷한 거. 뭐 요새는 오늘날의 외교를 뭐 과거 수십 년 전처럼 이제 최후 통첩 이런 말을 뭐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성격을 가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유럽 갔다가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속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지금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정말로 저 친구들이 ICBM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12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워싱턴 국방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 찰스 브라운 대장, 이 사람은 뭐 아주 점잖게 생긴 흑인 대장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100% 확신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내년 1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실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하는 말하고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이 언행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비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의 군사력은 과거와 다르죠. 특히 이제 미국 군사력은 과거와 달리 항시 동원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군대는 전쟁하려면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하는데 한 달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원하는데 몇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fight tonight,
오늘 밤에 전쟁할 거야 라는 그런 셈으로 미국은 다 동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공군사령관 찰스 브라운 대장이 북한이 아마도 곧 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반복을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기, 북핵은 위기인데 이제 물론 이제 앞에 뭐 북핵 문제가 50년도 더 된 문제니까, 그런데 북한 핵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 저것들이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제 북한 핵이 어느 정도 됐느냐? 아, 그거 한 2020년이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건 뭐 내 임기 바깥의 일이구만.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관둔 다음에 일이니까. 그래서 오바마는 북한 핵에 대해서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그러니까 뭐 인내하는 전략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의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전략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 핵 문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달겨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자를 쓰자면은 북핵 위기 넘버원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것이 2018년 뭐 한국이 뭐 개입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간에 어쨌든 위기가 갑자기 위기가 아닌 상황으로 이제 갔죠.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참 그 공허한 그런 평화가 한 1년 반 지속되다가 지금 다시 급작스럽게 이제 그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 2017년에 북핵 위기를 북핵 위기 1.0 그러면은 이번 거를 2.0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이번 거 2.0은 다시 평화, 다시 가짜 평화로 돌아갈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위기가 되겠죠. 근데 위기는 뭐 학문적으로 end up with war or peaceful solution, 전쟁으로 끝나든지 평화적인 해결 방법으로 끝나는데, 위기가 끝나는 방법은 한쪽이 보통 끓는 방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위기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죠. 결정해야 될 시간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뭐 그냥 지금 안 되면 다음번에 다시 생각하지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특징은 첫째가 short decision time입니다.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이거 정책 결정을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전쟁도 나거나 뭐 국가 안보가 대판 망가지거나. 그래서 short decision time하고 high stake, 이것이 위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위기에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지도자들, 지금 미국 대통령 스트레스 쌓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탄핵 때문에 막 골치 아픈데. 그리고 미스퍼셉션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실물이. 그리고 미스캘큘레이션, 오산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가가 자기 명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목숨까지는 안 걸었지만은 그 대통령 한 번 하고 잘못하면은 뭐 이거 잘못 해결하면은 다음번 대통령 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리고 북한이 결국 핵을 만들었다 그러면 미국 국가안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미국식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이건 북한의 국가안보라고 말하는 건 우습습니다. 김정은의 정권 안보가 되겠죠. 김정은의 정권 안보는 아마 붕괴가 될 겁니다. 파괴가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이제 그 위기가 결국은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급격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이제 뭐 지켜보고 또 뭐 분석이 나오면은 그 말씀을 전달할 텐데, 한국 국제정치학자로서 참 애통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액터가 아니에요. 북한 핵이면은 결국 우리 문제인데 우리는 이 게임에서 주연 배우가 아니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북한 탈북자가 그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북한이 만약 또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 군사력을 총동원시키고 연합국들하고 군사훈련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일본하고 하라고 쓰는 이런 판국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빨리 광정을 해야 됩니다. 광정이라는 건 이제 고친다, 좋게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 이 상황을 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뭐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뭐 계속 이 상황을 잘 살펴보고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것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또 진행 상황을 앞으로 계속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